공유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 내보낼 수 있는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이 파트 9에 공유자 또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을 때 명도 대상과 인도명의청서 작성 방법인데, 이렇게 점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점유하고 있을 때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봤을 때, 공유물에서 공유물이라는 거는 하나의 부동산을, 이 부동산이 뭐 토지가 될 수도 있고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상가가 될 수도 있고, 하나의 부동산을 2인 이상 소유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공유물에서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라는 사람이 3분의 1씩 공동,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이 세 사람이 하나의 공유물을 세 사람이 공동 소유하고 있어요. 이럴 때에 예를 들어서 A 물건이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다. 경매. 이랬을 때 이런 상태에서 여기에 이 주택에 주택인지 보면 A라는 사람이 3분의 1, B, C가 3분의 1씩 소유하고 있는 세 사람이 공동 소유인데, 이런 주택을 A 지분 경매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여기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나? 이런 상태에서 누가 점유하고 있나? 이거에 따라서 명도를 내보낼 수 있는지 없는지 중요하죠. 내가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지분경매 낙찰받았는데 명도를 할 수가 없어요. 또는 명도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할 수 있다, 없다는 지분경매로 낙찰받아가지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대단한 거죠. 내가 낙찰받았는데 내보내지도 못하고 사용수익하지도 못해요. 그런 것보다는 내가 내보내고 내가 직접 사용수익하는 게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죠. 그게 바로 지분 투자에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명도를 할 수 있냐 없냐를 이야기할 때 누가 점유하고 있냐를 먼저 누가 점유하고 있냐면 하고 있을 때, 즉 채무자 겸 소유자인 A 3분의 1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다, 사용수익하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다른 지분권자 B 또는 C 3분의 1 지분권자가 점유하고 있을 때가 점유할 때. 이번 강의에는 요걸 가지고 기준으로 하지만 다음 강좌에는 제3자인 임차인이 점유할 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내보낼 수 있냐, 이런 문제를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A, B, C 중에서 누가 지분 경매는 A 지분이 경매되는데, 이때 채무자 겸 소유자인 A가 점유하고 있다, 사용수익하고 있다. 아니면 또 다른 지분권자 B 또는 C가 점유하고 있을 때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을 갖고 우리가 이야기를 공부를 하는 거죠. 한번 이런 상태에서 한번 제가 이제 여기다가 판서를 해와서 여러분을 설명해 보죠. 그래서 결국 여러분이 지분을 설명할 때에는 지금과 같은 이야기한 내용들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로. 그래야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A 3분의 1하고 B 3분의 1, C 3분의 1 이런 상태가 있을 수 있고, 이번에는 A가 5분의 3, B가 5분의 1 이런 상태가 있을 수도 있고, B 5분의 1, C 5분의 1
또 이런 상태도 있을 수가 있죠.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인데 이 상태에서 지분 경매 되는 거는 A 지분이 이제 지분 경매가 되는 A 지분이. 요 지분이 지분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책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292에서 301쪽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이렇게 공의자들이 채무자 지분이 사용수익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분권자 B와 C가 점유하고 있을 때 이 강의를 11강에서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이에요. 자, 여기도 이제 이렇게 지분 경매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분 경매가 이루어지죠. 이랬을 때 여기에 A가 점유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누가 점유하고 있냐, 임차인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서는. 이랬을 때 내가 이거를 지분 경매에서 누가 낙찰하면은 뭐 Z가 낙찰받았다. Z가 낙찰. Z라는 사람이 낙찰.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낙찰받았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가지 생각하게 돼요. 명도가 가능한지.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명도는 좀 못해도 내가 인수할 것이 있는지, 인수할 권리나 인수할 금액이 있는지. 이런 인수할 권리나 인수한 금액이 있다면 내가 인수하는 금액이 더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그만큼 내가 비싸게 산게 되니까 잘못 낙찰받은 거죠. 또는 내가 인수할 권리나 인수할 금액이 없더라도 내가 직접 사용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이 사용 수익하고 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명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항상 우리가 준비할 때는 첫 번째는 인수 권리나 권리도 있어. 가등기나 뭐 가처분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지상권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임차권도 있을 수 있죠. 인수 또는 인수 금액이 있는지, 금액이 얼마가 되는지 이런 걸 따져보고, 두 번째는 명도 가능 여부. 다시 말하면 인도명령, 명령 신청 대상인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거죠. 자, A가 점유하고 있는데 내가 이 A 지분을 낙찰받았어요. 근데 이 주택은 A가 3분의 1, B가 3분의 1, C가 3분의 1이라는 거죠. 이렇다고 하면 내가 A 지분을 낙찰받으면 A를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주택을 입찰에 들어가는데 이게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다가구주택이 될 수도 있고 다세대 주택이 있을 수도 있고 오피스텔도 그렇고 상가 건물도 있고 이렇게 A, B, C가 한 번씩 깔리는데 내가 A 지분을 낙찰받는데 여기서 첫 번째로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있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A 지분을 낙찰받았는데 A 지분에서 내가 인수할 권리는 없겠죠? 왜냐면 여기에 보면 5월 10일 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근저당권이 B하고 C에는 없고 A에만 설정된 이제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 근데 여기에 있는 선순위가 뭐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없다 그러면 또는 선순위 전세권이나 근데 이 A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없죠. 이런 경우라고 하면 내가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 인수할 권리가 없겠죠. 근데 문제는 3월 여러분이 혹시 3월 10일 날 A가 B하고 C하고 동의를 얻어 가지고 이 사람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요. 그리고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어요. 아니 대부분의 공유물을 단독으로 3분의 지분권자가 이 B와 C 지분까지 그냥 아무 협약 없이 계약 없이 단독으로 사용 수익하는 건 상식적으로 없는 거죠. 없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형제라면 형제관계가라면 뭘까 남남이라든가 또 형제가 아니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사람이 A가
그냥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이 B와 C하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이번엔 뭐냐면 임대차 계약을 요 3월 10일 날 한 게 아니라 7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이렇게 이쪽에 이렇게 또 두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두 가지. 말소기준걸 이전에 계약한 거랑 이후에 계약한 거랑. 여러분이 이건 의미가 없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런 실전에 부딪히다 보면 이런 거 갖고 쓸데없는 혼동을 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았는데 그 3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서 쓴 이제 그 A가 B하고 C하고 3월 10일 날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그렇다면 인수할 권리나 인수할 금액이 있을까요? 없을까? 이 사람이 보증금 얼마나? 2억이요. 인수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얼마 인수해야 돼요? 이건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에서 임대차 계약이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죠. B 지분이나 C 지분이 경매될 때 그럴 때 인수할 권리나 없냐 있냐 이걸 따지는 거지. A 지분에 대해서는 A 지분을 낙찰받았을 때 A가 B하고 C하고 계약 맺은 효력을 A 지분에서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주장할 수 있다면 나의 집에 내 이름으로 된 집에 내가 임대차 계약 쓴 거가 똑같은 효력이 생겨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일문일권주의 원칙상 반해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임차권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있냐 이렇게 있냐 이건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는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근데 이걸 왜 썼냐? 2번에서는 효력이 미쳐요. 4번에 쓰이냐 없냐를. 그리고 여기다 쓴 거는 왜 물어보냐? 여러분이 좀 혼란스럽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신을 차리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 요거는 인수할 권리가 없어요. 4번에 쓰이냐? 이거는 틀려. 요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할 건 없지만 이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자기 지분은 놓쳤지만 B와 C와 계약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3분의 2 지분권자의 임대차 계약은 우리가 그 민법 265조에 의하면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이제 사용 수익은 공유물의 임대차 계약은 과반수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3분의 2면 과반수죠. 이럴 때는 적법한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생겨서 이 낙찰받은 사람은 명도를 할 수가 없어요.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소수지분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수지분권자. 자, 그럼 이 해결이 됐죠? 인수할 금액이나 권리도 없고 내보내지도 못해요. 자, 그럼 요거랑 좀 다른 거. 요번에는 A가 5분의 3, B가 5분의 1, C가 5분의 1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5월 10일 날 이제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어요. 그 3월 10일 날 이제 계약한 임차인 여기랑 여기는 또 7월 10일 날 계약한 임차인이 있다. 여기랑 요거는 이제 효력이 없고 이랬을 때 이거를 낙찰받으면 1번 인수 권리나 금액이 있는지를 보면 이 사람의 보증금이 얼마냐면 2억 원이다. 이것도 2억 원이다. 했을 때 그 A가 B와 C하고 임대차 계약을 쓴 거랑 A 지분을 낙찰받는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수할 권리나 금액이 없죠. 내보낼 수 있냐? 인도명령 명도 대상이에요. 명도 가능 여부. 명도를 할 수 있느냐? 명도를. 자, 내가 이거를 낙찰받으면 이 Z라는 사람이 5분의 3 지분권자가 되고 이 사람은 지분권의 지위를 상실해 버리는 거죠. 내가 5분의 3 지분권자야. 근데 A가 B와 C하고 계약을 맺은 게 5분의 2 지분권자예요. 그럼 소수 지분권자하고 계약했는데 나는 과반수 지분권자죠. 과반수 지분권자가 민법 265조에 의해서 적법한 관리 행위로 인하여 인도명령을 시청할 수 있는 거죠. 내보낼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내보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럴 때는 2분의 1 때는 어떠냐? 2분의 1 때인데
5월 10일 날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경매됐는데 이게 뭐 3월 10일 날 계약했어,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뭐 7월 10일 날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된 경우는 계약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거를 낙찰받았을 때 인수와 금액이 있냐? 없어요. 때문에 명도는 가능한지, 명도는 즉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경매는 인도명령 신청 대상자인지. 여기에는 과거에서는 이렇게 2분의 1 지분을 낙찰 받으면 인수금액은 없고 인도명령을 신청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근데 대법 2018 다 2875222 대법 2018 다 2875222 이 판결 내용이 가지고 인도명령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인도명령을 과거에 같은 경우는 보존행위로서 이렇게 할 수 있다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인도명령을 신청을 하려면 이와 같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돼야만이 소수지분권 인도명령을 신청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 지분권은 과반수가 되지 못하죠. 그 나머지 지분권자도 과반수가 되지 못하고 변경되기 한 40년 동안 유지해왔던 판례거든요. 그 종전의 과거의 판례 같은 경우는 보존으로 인해서 다른 지분권자가 불법 사용수익하는 거를 사용수익을 배제시킬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인도명령을 많이 떨어뜨려줬어요, 실제 실물로. 근데 지금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왜냐면 인도명령을 신청하려면 적법한 인도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적법한 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는데, 그러한 권리가 없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권리는 과반수가 안 되더라도 이 사람은 2분의 1은 사용수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용수익을 배제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자기 지분에 대해서 방해를 받게 되는 방해 배제권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는 이렇게 과반수 지분권을 가진 사람이 적법한 민법 265조의 적법 관리 행위로서 다른 지분권자 또는 그 소수 지분권자가 계약한 것 갖다가 인도명령을 신청하는 것, 또는 명도소송을 하는 것, 또는 사용식을 배제시키는 이런 행위 하는 거와 같이 봐서는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인도명령 청구할 수 없어요. 왜냐면 청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을 내보내고 또 이 사람이 단독으로 전체를 사용하는 꼴이 되죠. 그래서 불법이다는 판결이 이 내용에 났지. 이 내용을 제가 조금 이따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이번에는 뭐냐면 B와 C가 사용할 때를 한번 보자, 이게. 지분경매에서 A가 아닌 B와 C가 사용수익할 때, 여러분이 이게 사실은 제가 이런 공식을 만들었지만 이런 공식이 실전에 똑같이 적용을 해. 제가 많은 다가구주택이라든가 상가주택 이런 거 낙찰받아서 명도를 구하고, 또 그럴 때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상대방들을 B와 C를 만날 때, 임차인들을 만났을 때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거기다가 뭐 또 지분경매책 같은 거 하나 또 여러분이 선물해 준다 그러면 또 이제 또 괜찮죠? 괜찮은 거죠.